네, 안녕하세요. 웅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자 중에 거쳐내고 2학년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인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이제 수능 완성이 들어가나 봐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SOS를 보내서 문제 풀이하는 방식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내신용으로도 제가 좀 나올 만한 포인트를 잡아서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할 질문은 2020학년도 수능 완성 9강의 2번입니다. 2번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네, 준비 잘 하셔갖고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whatever the reason of the term. 자, 용어의 기원이 무엇이건 간에 in practice, 실제에서는요. 자, rights have become a politically enforceable contract with demands and expectations. 자, 여기는 형용편을 좀 쳐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enforceable contract 하게 되면은 강제성을 띤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강제성을 띤 계약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demands, 요구와 그 다음에 expectations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계약이라는 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려면은 그에 따른 의무가 당연히 뒤따르겠지, 그지? 그게 계약인 거잖아요, 그죠? 자, sometimes the contract seems to be rather one-sided. 자, 때때로요, 이 컨트랙트는 자, 일방적인 것처럼 보인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방적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가 있어. 일방적이다라는 것에 밑줄을 그어놓고 올바르게 이해한 것, 그 다음에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이 one-sided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계속. 자, it is assumed that the basis of civilization is that physiological existence as a human being by itself 자, imposes on others the duty to do something about it. 자, 이 문장은 현관펜 쳐보시고 내용을 일단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가정되었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생리적인 존재가 다른 이로 하여금 그것에 관하여 무언가를 할 의무를 부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남들이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가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문장을 보시게 되면 자, as the battle cry, as in women's liberation movements, this is fine. Bu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표어로서는 괜찮습니다. 위에 나왔던 이 가정의 내용은 표어로서는 괜찮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once the obvious tyrannies have been removed 자, 여기서 obvious tyrannies tyranny는 뭐냐면은 억압 이런 의미거든요. 이 분명한 억압이 제거되고 나면은 the battle cry is 자, inadequate as an operating philosophy 그 battle cry 표어는요 운영 철학으로서는 부적절하답니다. 그래서 정답이 inadequate이잖아요, 그지?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rights without obligations are merely power play. 의무가 없는 권리는 단지 뭐일 뿐이다? 파워 플레이일 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뭔가 권리를 주장하려면은 당연히 의무가 뒤따라야 되는데 의무가 표명되지 않은 권리의 주장은 파워 플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파워 플레이에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파워플레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서술해 보세요. 올바르게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파워플레이라는 건 어떤 의미겠니? 초반에 나왔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요. 용어의 기원은 몰라요. 근데 demand by expectation을 수반하고 있는 enforceable contract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강제성을 띈 계약이 되었다고 지금 언급을 했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은 이것은 때때로는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나서 가정이 언급이 되는데 그 가정의 내용이 뭡니까?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가 무언가를 해줄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가정이야. 표어로서는 괜찮은데 분명한 요구가 사라진 경우에는요 부적합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obligation이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권리에 대한 주장은 뭘 동반하게 되어 있다? 자, accompanied by a statement of the other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해하기 좀 쉽게. 여기서 이 하나라는 건 뭐냐면은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리는 반드시 뭘 동반하게 되어 있다고요? 다른 것에 대한 표명이죠. 여기서 다른 것이라는 게 뭐겠어? 바로 obligations예요. 그러니까 obligations에 대한 표명이 없으면은 이 권리에 대한 주장은 부적합하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권리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obligation에 대한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근데 obvious tyrannies가 제거됐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표현은 부적합한 이유가 뭡니까? 권리에 대한 요구는 있지만 의무에 대한 표명이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필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질문 던졌었던 거 있죠. 파워플레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파워플레이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겠니? 그렇죠. 의무에 대한 표명이 없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뭐라고 나왔었죠?
일방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된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게 되면 필자의 의견은 뭐냐면은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의무에 대한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자,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Just as freedom may need to be earned. 자유는 노력에 의해서 얻어질 필요가 있대. 그러면 자유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그 자유를 얻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겠지,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권리 또한, 자, 여기서 be balanc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balanced 단어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자, 균형이 맞춰질 필요가 있대. 뭐에 의해서 균형이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까? The second leg of the contrac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second leg of the contract이 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까? obligation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자유는 노력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얻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요. 권리 또한 의무라는 대가를 통해서 얻어야만 한다는 게 바로 필자의 생각인 거예요. 자, 여기서 밸런스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밸런스드 대신에 써도 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accompanied가 바로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권리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그에 뒤따르는 의무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 넘어갈게. 자, obligations are of course. 의무는 물론 자, no more than the receiving end of the rights demanded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요구되는 권리를 수용하는 다른 한편에 불과하되. 즉, 나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장이 된 권리 또한 수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the two. 여기서 말하는 the two가 의미하는 건 뭐겠니? 권리와 의무겠지, 그지? 이 둘은요, so inseparable. 자, inseparable 단어에다 형용편 별표 쳐놓으시고 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권리는 반드시 뭘 수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무를 수반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so that 구문이 나왔기 때문에 that에다가 표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a demand for one, 여기서 말하는 이 one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권리겠지, 그지? 권리에 대한 요구는 is always accompanied. 뭐라고 나왔습니까? 동반된대요. 뭘 동반한다고요? By a statement of the other. 여기서 a statement of the other. 이 the other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의무고요. 의무에 대한 표명을 동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2번은 올바르게 이해한 것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요걸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찾아내기가 어려운 포인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one-sided, 일방적인 것, 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존재만으로 무언가를 해줘야 돼. 근데 의미의 표명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one-sided 이렇게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Women's Liberation Movement에서 표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부적합하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뭐였었죠? 네, 의무에 대한 표명이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필자는 그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었냐면은 네, 파워플레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파워플레이는 의무에 대한 표명 없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 지금 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권리는 반드시 뭘 수반해야 된다? 의무를 수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balanced라는 단어는 accompanied라는 단어로 바꾸셔도 괜찮고요. 자, inseparable이라는 단어는 뜻이 뭡니까?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indistinguishable 이 단어하고 바꿨어도 괜찮은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죠? 자, indistinguishable은 뭐냐면은 얘와 얘를 구분할 수가 없다예요. 그 다음에 inseparable 하게 되면 뜻이 뭡니까?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고. 항상 권리 뒤에는 뭐가 뒤따른다? 의무가 뒤따른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indistinguishable, 권리하고 의무하고는 같다라고 봐도 되느냐? 자, 이 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전적인 뜻만 보게 되면은 indistinguishable은 얘하고는 구분이 안 돼, 분간이 안 돼 라는 의미고요. inseparable 하게 되면은 얘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indistinguishable은 정답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갖춰내고 특성상 시험 문제를 풀 때요, 선택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세요. 가장 부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오게 되면 단어 하나 때문에 정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이해를 잘못한 것은 이라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맞습니다. 근데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벗어나는 포인트가 있을 거야. 그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는 선택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순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제가 지문에다 표시를 해드릴게요. 지문에다 표시를 해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지문 자체가 워낙에 내용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순서배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순서배열 잡아드리고, 그리고 문장 삽입으로 낼 만한 문장도 두 군데가 보이죠. 여러분들 담당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의 성향으로 봤을 때요,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요 유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휘 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 이 지문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권리는 의무를 수반하는 강제성을 띤 계약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의무에 대한 표명이 없으면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는 것이 필자의 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공지를 좀 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뭐 못 알아듣겠어,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해설 강의를 찍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되는지, 문제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